안녕하세요. 웨브레 스튜디오의 유튜브 채널 사운드시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UAD에서 제공하는 5가지 1176에 대해서 서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심화 내용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영상이 길고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고 빠지는 부분 없이 설명해 드릴 테니 1176에 관심이 있으신 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전부 알게 되면 UAD2에서 제공되는 5가지 1176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UAD에서 제공하는 버전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거시 버전 2가지, UAD2 버전 3가지가 있습니다. 레거시에는 1176LN, 1176SE 2가지 버전이, UAD2에서는 1176 리비전 A, 1176 리비전 E, 1176AE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일단 사용 방법은 다들 비슷합니다. 기초편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조작 방법이 거의 동일하고 디스토션 톤박스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UAD2 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전 A는 미터 쪽에 파란색이 칠해져 있어 블루 스트라이프라고도 불립니다. 유니버셜 오디오의 엔지니어이자 설립자인 빌 푼넴이 개발한 모델이며 가장 높은 왜곡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비전 E입니다. 리비전 E는 1176LN이라고도 불리우며 LN은 로우 노이즈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더욱 노이즈가 낮으며 리비전 A에 비해 좀 더 성형적인 음각 특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1176AE입니다. AE는 애니버셔리 에디션의 약자이며 유니버셜 오디오의 40주년 에디션입니다. 기존의 1176과 비교했을 때 2대1의 좀 더 낮은 레시오를 가지고 있으며 10ms의 초저속 어택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1176이 최대 800마이크로세컨드인 것을 생각하면 약 12배 느린 어택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플러그인에는 처음에는 없었던 노브인 헤드룸 노브, 믹스 노브, 그리고 사이드 체인 필터 모드가 패치로 추가되어졌습니다. UAD2 초창기 때는 없었고 패치가 되면서 추가된 노브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차례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룸 노브입니다. 헤드룸이란 노미널 레벨 이상으로 큰 신호가 와도 디스토션이 생기지 않는 안전한 여유 공간을 일컫는 말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갑자기 높은 입력 레벨을 받아도 쉽게 클리핑 현상이 나지 않게끔 의도적으로 남겨진 여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리하실 것입니다. 이 헤드룸 노브는 그 여유 공간의 크기를 조절하는 노브인데 기본값은 16dB, 즉 12시 반영입니다. 이것을 시계 반영으로 돌리면 헤드룸이 감소하여 더 쉽게 게인 리덕션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이용하면 더 많은 세츄레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헤드룸 노브를 조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이 그와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더 적은 게인 리덕션과 적은 세츄레이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1176의 세츄레이션을 원한다면 헤드룸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적은 세츄레이션을 원하신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믹스 노브입니다. 패러럴 믹스를 위한 노브입니다. 똑같은 오디오 트랙을 활용하여 플러그인을 적용시킨 트랙과 적용시키지 않은 트랙 2개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을 패러럴 믹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플러그인을 적용한 트랙을 웻 트랙이라고 부르고 플러그인을 걸지 않은 트랙을 드라이 트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2개의 트랙을 만들어 놓고 동일한 볼륨 크기로 두면 각각 50% 비율이고, 드라이 쪽 트랙을 소리로 완전히 끄고 웻 트랙만 사용할 경우 100%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개의 트랙을 만들면 작업이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채널을 한번 복제를 하고요. 이전에 올 버튼 모드로 톤박스처럼 활용하는 예제가 있었죠. 그대로 제가 적용을 시키고요. 그리고 적당히 세팅 값을 주고 제가 이 트랙을 솔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디스토션 사운드가 걸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트랙에는 1176을 걸지 않고 제가 빼버릴게요. 원래의 클린 트랙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스토션이 걸린 트랙과 걸리지 않은 클린 트랙을
두 개를 합쳐서 믹싱을 하는 것이 패럴럴 믹싱이죠. 이런 소리가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볼륨을 조절하면서 믹스를 하는 것이 패럴럴 믹싱인데요. 지금 이 믹스 노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랙을 하나 더 만들 필요 없이 패럴럴 믹싱을 바로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노브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믹스를 100%로 두었다가 제가 0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믹스 노브를 활용하게 되면 패럴럴 믹싱이 간단하게 됐기 때문에 유용한 노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이드 체인 필터입니다. 저희가 믹싱을 할 때 크거나 과도한 저음에 의해서 전체적인 컴프레서의 균형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역대와 고역대가 같은 세기로 나왔을 때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저역대보다 고역대의 소리를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믹스에서 저역대를 잘 들리게 하기 위해 저역대의 소리 크기를 크게 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은 저역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큰 에너지가 컴프레서의 스레시 홀드를 쉽게 넘어서서 게인 리덕션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특히 릴리스의 속도가 빠른 경우 다른 악기 소리들이 갑자기 소리 크기가 줄었다가 약간 뒤에 소리가 커지는 소위 펌핑 효과를 겪게 됩니다. 이것은 창의적으로도 사용되는 패턴이지만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사용하면 좋은 필터입니다. 다음 예제를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알기 쉽게 신대 음원을 패드처럼 깔아놓고 그 위에 베이스를 간단히 얹고 같은 억스 트랙에서 컴프레션 하였습니다. 어택은 가장 빠르게, 릴리스는 적당히 빠르게 설정해 놓았는데 이때 소위 펌핑 효과를 겪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소리가 한번 컴프레션이 될 때마다 확 줄었다가 다시 소리가 다시 커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컴프레서를 끈 것과 킨 것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펌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펌핑 현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이드 체인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펌핑 효과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 사이드 체인 필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릴리스를 클릭을 해주시거나 Shift 키를 눌린 상태에서 이 노브를 클릭해 주시면 약간 이 노브가 확대되어 보이시게 되는데, 이때가 사이드 체인이 활성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이드 체인 필터를 켜놓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아까 전에 비해 펌핑 효과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믹스를 할 때 에너지가 많은 저역대 때문에 과다하게 게인이 감소하거나 펌핑 현상을 줄이고 싶을 때는 이 필터를 활성화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이 1176을 톤박스로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배웠던 이 올버터 모드를 활용해서 이 어택과 릴리스를 빠른 속도로 두게 되면 디스토션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죠. 이번에는 이 컴프레서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히 톤박스로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어택 노브에 오프 옵션이 있는 1276 리비전 A, 리비전 E에서 가능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레시오 버튼을 Shift 클릭으로 선택을 완전히 해제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레시오 버튼을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최소한 한 개건 선택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Shift 클릭을 활용해 주시면 버튼을 완전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서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어택 노브 아래에 있는 오프라는 글자를 클릭해 주시면 노브가 오프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웃풋 노브를 조금 줄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풋 노브를 돌려서 톤 메이킹을 합니다. 마치 기타 앰프에 게인을 주는 듯한 감각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풋 노브를 돌려서 원하는 볼륨을 얻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아까 전에 저희가 공부했던 헤드룸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돌려놓고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1276을 컴프레싱 기능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완전한 세츄레이션 톤박스로 활용하는 에이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멀티 버튼 모드 조합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만 누르는 것이 아닌 여러 멀티 버튼 조합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4를 선택한 상태에서 4와 8을 선택을 한다든가 4, 8, 11을 선택을 한다든가 4, 8, 12, 20 또는 8, 12, 8, 12, 20 그리고 12와 20 또는 올 버튼 모드 이런 식으로 연속된 버튼으로만 조합한다는 식으로 배우시면 편리할 듯 합니다. 전부 Shift 클릭을 활용해서 선택이 가능하니 한번 여러가지로 테스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UAD1에서 사용되어졌던 레거시 버전 두 가지입니다. 이 역시 LA2의 레거시 버전과 마찬가지로 제한된 DSP 리소스를 활용하기 위해 입력 트랜스포머 및 IO 디스토션 특성은 레거시 플러그인에서는 모델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276 레거시 버전은 낮은 디스토션을 원할 때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레거시 버전은 여전히 올 버튼 모드를 지원을 하므로 적은 DSP양으로 1276을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276LN 레거시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LA2A 레거시 버전과 같이 UAD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플러그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사운드 퀄리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특히 처음에 설명해드린 2세대 플러그인 3가지를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DSP 리소스가 없을 때 유용할 것입니다. DSP 사용량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UAD2의 1276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전 A의 DSP 사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DSP 용량이 약 15% 가까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276LN 레거시 버전은 4.9% 밖에 안 들죠? 약 3분의 1 정도의 DSP 활용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76LN SE 레거시입니다. SE는 스페셜 에디션의 역자이며 이 플러그인은 금방 설명해드린 1276LN 레거시 버전에서 파생되었습니다. 1276LN 레거시와 유사한 사운드로 만들어졌지만 엄밀히 말해서 약간 틀린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극단적인 설정에서는 1276LN 레거시와 차이가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DSP 사용량은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더 적은 DSP로 1276을 사용하고 싶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DSP 사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DSP를 1.8% 밖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1276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저희가 적은 DSP로 많은 수의 1276을 사용하고 싶을 때 1276LN 레거시, 1276 SE 레거시 이 두 가지 플러그인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어떠셨나요? 1276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굉장히 그의 쓰임새가 다양한 컴프레서이고 여러 테크닉이 많은 컴프레서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강의도 꽤나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전부 제대로 기억하신다면 1276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